갱년기에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특히 인제 다시 인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작가님께서 무려 12kg나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그 비법이 무엇인지 말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음식을 통해서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만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또 더 이면에 제 인생에서 제가 반려견을 이제 2마리하고 같이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오지 않았나. 왜냐면 몸이 이렇게 계속 처지고 힘들고, 그런데 반려견들은 하루에 2번 이상 산책을 하는데 무조건 산책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걸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인제 음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바로 반려견들 때문이에요. 이제 반려견들이 겨울에 고구마 간식을 먹는데, 그날도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 잔, 왜냐면 너무 잠이 안 깨고 피곤하고 하니까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또 빵이 먹고 싶잖아요. 빵, 떡, 면 먹고 싶잖아요. 그렇게 먹다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반려견들이 먹고 있던 강아지들의 그 간식인 고구마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 저는 고구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구마를 먹으면 진짜 한 입만 먹어도 목 막힌다고 하잖아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한 입만 먹어도 답답하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속이 쓰리고. 근데 이제 왜 제가 애기들이 먹는 고구마에 이제 집중을 했냐면, 좋은 탄수화물이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기본 재료는 탄수화물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샌드위치 먹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맛있게 했던 그런 당들을 '좋은 탄수화물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고구마를 보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로 좋은 단백질, 두부, 콩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스프가 된 게 제 시그니처 레시피가 됐고, 뭔가 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 커피와 빵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먹다가 자연스럽게, 그게 오전 공복에 그렇게 먹었는데 자연스럽게 점심으로, 그게 저녁으로, 다음 날로 아주 클린한 상태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게 살이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있고, '내가 한 번도 안 깨고 통잠을 잤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어 피부가 막 터져서 아팠던 게 요즘 그런 적이 없네. 그 사실 막 계속 나아지는 그 상황을 계속 인지하고 있다기보다는 나아진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 레시피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줬구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제 갱년기 레시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그렇게 고구마 두부 스프를 어느 정도 먹고 나서부터 변화가 좀 감지가 되셨나요? 네. 2022년 겨울 12월부터 2023년 1월, 2월에 제가 운영하는 그 자사몰 홈페이지에 일기 쓰는欄이 있어요. 거기에 고구마 두부 스프가 일 주일에 한 번 이상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집중적으로 먹은 것 같고요. 1~2달 정도에 몸이 진짜 많이 변화된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소통하시는 채널들이 많으시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으시고 유튜브도 있으시고 그래서 요 식단을 접하시고 뭐랄까 간증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좀 인상적인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진짜 눈물을 흘렸던 사례는, 이제 2023년 초에 제가 그 고구마 두부 스프를 열심히 먹고 몸이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때는 인스타그램을 안 할 때예요. 이미 몸이 많이 좋아진 다음에 여름쯤에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하나하나 제 레시피를 소개를 하면서, 2024년 1월 2일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해 주시고 막 좋아해 주시고 저장도 하고 질문도 주시고 막 하니까 '아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제가 느껴서 툭 제가 던졌어요. "우리 100일 동안 한번 같이 해 보실래요?" 했던 게 갱년기 100일 레시피거든요. 100일 프로젝트를 했는데 100일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제가 어떤 레시피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편씩 올렸어요. 올리고 나면 그 댓글에 1 차, 2 차, 3 차 하고 팔로워분들이 같이 해 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었는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하셔서 열심히 하셨던 분 한 분이 이 책에도 그분의 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고른 것도 아닌데 있더라고요. 이 뒷면에, 책 뒷면에 보시면 이 식단을 하고 피부가 가장 많이 변화됐어요. 앞으로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거예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이때는 100일 하고 나서 피부만 좋아졌다고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100일 프로젝트가 끝나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팔로워분들이 하시고 싶다가 50일 프로그램까지 했는데요. 이 책에는 100일 프로젝트와 50일 프로그램을 했던 것들을 다 엮은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이 편집이 되고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으니까 100일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이때 이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100일 프로젝트 때 함께 했던 그 레시피들을. 근데 책이 나왔다고 소개를 제가 이제 피드를 올렸더니 그분께서 그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장문의 메시지가 왔는데 살이 빠지고 뭐 피부가 좋아지고 저처럼 수면도 너무 좋아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관절통 뭐 그런 증상들도 다 너무 감동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건 사춘기 따님이 계신데 되게 예민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몸이 너무 힘드니까 사실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몸이 변화되고 나서 그 사춘기 따님하고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한 번도 이렇게 뭐 분위기를 띄운다든지 그런 성향이 아닌데 지금은 직장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됐다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장문의 메시지 주셔서 그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살도 찌고 여러 가지 이 불편함들이 힘든 요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몸이 힘들면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그렇게 불같이 분노하거나 화나거나 내 감정에 기복이 생길 때 내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답지 않다는 걸 느끼면 그게 또 엄청 힘들어요. 몸이 물리적으로 아픈 것만큼 힘이 든데 음식을 바꾸고 몸이 변화하고 다시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차는데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굉장히 포용력이 넓어져요. 저는 제 경험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치 제가 경험했던 것을 내가 이렇게 커닝페이퍼 준 것 마냥 정말 똑같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었었겠지만 그 변화되는 과정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행복한지가 너무 공감이 돼서 메시지 보는 동안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가끔 너무 응원한다고 항상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럼 이제 이 마법의 레시피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제작 레시피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 두부 스프는 고구마와 두부를 1:1. 근데 두부 대신 콩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서리태, 대두, 또 병아리 콩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기가 쉽고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건 두부기 때문에 고구마와 두부 그리고 물 1:1:1 믹서기에 갈아서 따뜻하게 데우시면 좋고요. 소금은 기호에 따라서 소금 간은 기호에 따라. 근데 사실 소금 간을 하면 고구마의 당도가 더 올라와서 더 맛있게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클린하게 드시는 분들은 사실 없어도 맛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걱정 많이 하시는 게 두부의 비릿한 향이 날까 봐 걱정하시는데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데우고 난 다음에 생들기름 한 스푼 또는 견과류를 뿌려주시면 고소한 맛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 대신 우유 넣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물만 넣으셔도 충분하고 사실 저는 유제품을 권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7가지 금지식품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넣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고구마를 생으로 하나요? 삶아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고구마 삶아서 냉동 보관해 두시잖아요. 그러면 전날 꺼내놓기만 해도 다시 데우지 않아도 말랑하고 쫀득하게 잘 녹아요. 그래서 삶아놓고 냉동 보관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유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두유는 괜찮은데 조금 소화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부 자체도 두유잖아요. 이게 제가 왜 고구마 두부 스프를 먹고 저는 성공했냐 여쭤보시잖아요. 고구마에 좋은 영양도 있었고 전 두부의 역할도 엄청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건 저한테 포만감이었어요.
엄청나요. 포만감 때문에 고구마 두부 스프를 먹고 나면 사실 다른 게 막 땡기지가 않아요. 그 점심이 가벼워지고. 그전에는 막 김치찌개, 뭐 순두부찌개, 뭐 커피와 디저트 이를 계속 연달아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고구마 두부 스프를 오전에 드시면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포만감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두유까지 들어가면 자칫 소화가 좀 힘들 수 있고 대부분 또 갱년기 때는 위가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소화력이 괜찮다고 하면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물로 시작하셔서 천천히 또 이제 주재료를 조금 응용하셔가지고 거기에 당근을 넣거나 브로콜리를 넣거나 버섯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지속 가능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많이 찌는 레시피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양이 고구마를 두부보다 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먹기가 좋죠. 맛있고 부드럽고. 그런데 아무래도 탄수화물이나 당이 조금 더 치중되기 때문에 무거울 수 있고 두부와 고구마를 1대1 두부를 조금 더 많이 하면 더 훨씬 더 무거워요. 살이 찌는 건 아니고 포만감이 훨씬 더. 근데 맛적으로는 조금 두부가 많으면 맛있다는 느낌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내 몸을 변화시키는 레시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때는 이게 재밌어야 돼요.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고 이래야 지속하지. 막 이렇게 참게 된다든지 누른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해보니까 금방 멈추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책에 이 고구마 두부 스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건강 스프 레시피를 담아 주셨는데 이런 스프를 되도록 아침에 먹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전에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천연 수분을 함유한 과일과 야채식입니다. 그럼 샐러드가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갱년기 즈음에는 위벽이 얇아져 있거나 약해져 있거나 염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생야채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채를 쪄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온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저 자극은 사실은 간 상태죠. 그게 수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녀 수프가 오전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또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만약에 두 가지 샐러드와 스프를 둘 다 드셔도 되는데 둘 다를 드실 때는 원칙적으로는 샐러드를 먼저 먹고 스프를 드시는 게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가 조금 약해져 있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프를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올라오고 몸의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샐러드 또는 같이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빼내기 힘든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책에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을 확인하기 이런 파트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을 유발하고 좀 몸에서 배출하기 힘든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금지해야 되는 7가지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전에 건강도 한데 살도 진짜 빼고 싶다 하시면 중요한 건 루틴이에요. 어떤 걸 먹냐. 제가 이제 고구마 두부 스프를 시그니처 레시피라고 하니까 요번에 120만 뷰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 댓글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걸 하루에 몇 번 먹나요? 얼마나 먹나요? 뭐 얼마나 빠지나요?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루틴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루를 살아갈 때의 자기의 리듬에 맞춰서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리듬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전 공복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수면을 7시간, 8시간 주무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몸 안에 있는 체액이 계속 리사이클링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먹잖아요. 그건 맑은 물을 채워줘야 돼요. 화장실 가서 수분을 빼잖아요. 그쵸?
그동안에 잠을 자는 동안 계속 재활용됐던 체액들을 농축돼 있잖아요. 오줌이. 그래서 아침 오줌에 모든 우리의 질환들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농축돼 있잖아. 그걸 한번 빼내주기 때문에 맑은 물을 채워주는데 그때는 점막이 자극되지 않게 미온수로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드시라고 하는 거고 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엔 점막이 다 열려 있어요.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 가공식품을 드시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죠? 살아있는 음식, 대표적으로 과일, 야채를 먹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아주 취약할 때는 삶아서 따뜻하게 스프 형태로. 근데 내가 살아났어. 괜찮아. 그러면 완전히 생 샐러드도 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그렇게 천연수분, 과일과 야채가 많이 가지고 있는 천연수분을 드셔주시는 게 좋고 거기에 이제 빠져야 될 것들이 가공된 양념류들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단맛들을 충분히 느껴보시는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단짠초유 샐러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오전은 채우시고 본격적으로 낮에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에너지는 점심때 채우시는 거예요. 점심때 일반 식사를 하시는데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셔도 괜찮아. 아까 우리 몸이 무리하게 이거를 해독해낼 때 힘든 것들 빼고 다 아시잖아요. 튀김 같은 거, 그죠? 양념 엄청 강하게 돼 있는 거, 조미료 막 엄청 그런 것들 빼고 가능하면 7, 80% 정도 살아있는 음식,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가공되지 않는 음식을 위주로 한 일반식, 밥도 드시고 국, 반찬 마음껏.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간식도 좀 드시면 좋아요. 이때 이제 좋은 기름, 단백질 채워주면 좋아요. 뭐 달걀, 견과류 뭐 있잖아요. 그죠? 눈 떨리면 바나나도 드시고 그 시간에 오후 3시에서 5시. 그거 이제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갱년기면 최소 40대, 50대잖아요. 애기들처럼 몸이 클린하지가 않죠. 우리 다 숙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할 숙제들을 몸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몸은 언제 태우냐면 바로 밤에 잘 때 태워요. 그걸 우리가 해독이라고 하는데 밤에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은 소화와 해독을 동시에 못해요. 그러니까 밤에 굶으란 말이 아니라 내가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해독해야 할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소화할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만 우리 몸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루틴을 지키시면 몸은 딱 알맞게 건강하게 예쁘게 그리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몸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7가지 금지해야 되는 식품. 그게 뭐냐면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독할 때 해독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몸에 염증을 계속 쌓게 하고 자극하고 불꽃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단순당들. 그렇죠? 가공식품들 그런 것들 이제 책에 7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하시면 그것도 막 다 외워가지고 안 먹어야 이게 아니라 사실 다 알고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다 알아요. 그냥 좀 줄여보겠다 또는 멈춰보겠다 요 마음만 드셔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데 조율할 수 있는 거 하고 인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굉장히 쉽게 썼거든요. 책을 보시면서 느끼고 즐겨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진짜 쉽거든요. 재미있어야 돼요. 먹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아침에 일어나서 막 냉장고 안에 사과, 샐러리, 단감 요즘에 단감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단감 드레싱 샐러드 꼭 드셔보세요. 마요네즈 드시지 마시고 너무 맛있어요. 단감을 껍질을 까가지고 속만 거기에 소금 쬐끔하고 깨 많이 넣고 생들기름 믹서기에 가르면 끝내줘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맛있는 먹고 싶은 야채들하고 버무려 드시면 돼요. 양배추, 사과, 파프리카 뭐 다
맛있게. 그러면은 자는 동안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 먹어야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가득 먹고 삶은 달걀도 먹고 든든하게 도시락도 싸가시고 그리고 점심 때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후에 간식도 먹고 그 산책도 좀 하시고 근데 저녁에는 아주 가볍게 드시거나 또는 멈추시거나 그래서 왜냐면은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2-3시간 자다가 깼던 분들 있죠. 계속 2시간 자고 또 깼네. 2시간 자고 또 이러시는 분들 어느 순간 아침도 내가 한 번도 안 깨고 통잠을 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서서히 회복을 잘했겠죠? 밤 동안에 해독도 잘했겠죠? 살도 빠지고 피부도 예뻐지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100만 뷰 이상 터진 영상 그 멀리서 찍었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피부 좋다는 얘기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다 음식이요. 뭐 제가 피부과를 가겠어요. 뭐 비싼 화장품을 쓰겠어요. 음식만 바꾸셔도 돈 버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식류 뭐 중간에 먹는 거 그중에서 제일 이제 현대인들이 끊을 수 없는 게 커피인데 책에 보니까 좀 커피 대신에 마시면 좋은 뭐 그런 건강 음료도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책에 소개한 거는 이제 계피, 생강 요런 것들인데 또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갱년기에 좋은 하소로 하소차도 만들었거든요. 하소차도 여러분 좀 추천드리고 그 간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건강한 간식 막 이러면 뭐 오이 막 당근 썰어서 챙겨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맛있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하자면 뭐 당근 쿠키 같은 것도 만들어서 꼭 내가 빵 먹고 싶다 하시면 그리고 커피도 처음에 내가 완전히 끊는 게 너무 힘드시면 시간을 좀 옮겨보세요. 오전에 드시던 거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요렇게 드시는 걸로 추천드려 봅니다. 피곤해가지고 눈 떨리잖아요. 그러면 그 바나나 많이 갈아서 드시는데 바나나에 도라지 가루를 한 스푼 넣으셔서 물하고 갈아서 드셔보세요. 거기 견과류 좀 넣으시면 훨씬 더 이제 고소하고요. 맛있습니다. 우유 말고 바나나, 도라지 가루, 견과류. 조금 내가 간을 조금 하고 싶다 소금 조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미밥, 잡곡밥 이런 거 많이 시도하시는데 이런 밥은 오히려 좀 소화에 있어서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지속 가능성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백미에서 잡곡밥으로 이제 우리 건강식해야지 하면 바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좋은 단백질, 미네랄, 영양소를 섭취하기엔 너무 좋지만 그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에서는 브레이크가 계속 걸려요. 한 번은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먹는 게 일단 맛이 없고 먹기가 힘이 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멈추게 되고 또 잘못된 선택들을 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또 일단은 이 소화 장기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럴 때는 백미에다가 섬유소를 많이 포함한 예를 들면 해조류도 좋고 푸른 야채도 괜찮고 요즘 같을 때는 톳도 괜찮고 다시마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깻잎이라든지 우리 곤드레 같은 이제 나물밥. 근데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마른 곤드레를 또 삶아서 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으로 깻잎순 같은 걸 올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먼저 쉽게 했던 거는 다시마 밥이에요. 이 국거리용으로 냉동실에 이만큼 쟁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조금씩 바꾸면서 어느 날은 정신이 번쩍 그래서 사람들이 냉장고 청소를 하라고 하는구나.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또는 먹지도 않은 소스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과감하게 다 버리고 냉동실에 오래된 것들도 언제 먹을지도 모를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것들도 싹 다 버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버리기엔 되게 애매한 게 뭐였냐 바로 다시마였어요. 다시마가 잘라진 다시마 있잖아요. 엄청 큰 봉지에. 이걸 언제 다 먹어요? 국 끓일 때 한 서너 장 넣잖아요. 근데 이거 빨리 먹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물에 불려가지고 이걸 믹서기에 갈아요. 그리고 밥할 때 넣으면 전복 향이 나요. 진짜로. 전복이 다시마 먹잖아요. 이 해조류 안에 들어있는 무코다당류들이
갱년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곡밥으로 가기에 조금 힘들다. 나는 길고 지속적이고 재미있고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 2주 정도 다시마 밥을 드셔보시는 것도 네, 추천드립니다. 녹차밥도 좋아요. 녹차밥도 좋고 다시마 밥도 좋고. 다이어트 할 때 인제 뭐 국룰 중에 하나가 "국물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책에 보니까 국 메뉴도 되게 다양하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이 찌지 않는 국 레시피가 있다면 하나만 소개 부탁드려요. 아마 국을 자제하라는 거는 자극적인 양념류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고추장, 고춧가루, 청양고추 음식을 바꾸기 전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청양고추가 없으면 냉장고가 허전할 정도로 많이는 안 넣지만 꼭 맛깔나게 한두 개는 넣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끊어야지 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청양고추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돌아보니까 최근 한 2-3년 사이에는 청양고추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국 요리를 네, 드시지 말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멸치 정도로 맑게 우린 육수에 야채를 넣고 소금 간 정도 또는 뭐 액젓 한 스푼 정도의 간 정도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면이나 밥 대신 양배추를 이용한 삼계탕 추천드려요. 그래서 닭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삼계탕 티백 있잖아요. 한방 약재. 그거 티백 넣고 육수를 먼저 끓여서 닭을 삶아요. 그래서 닭을 빼내고 그 육수에 양배추 채를 넣어요. 그리고 소금 간 정도만 해서. 그래서 면이나 밥 대신 드시고 닭살 맛있게 발라서 드시고 국물 맛있게 드시고 네, 추천드립니다. 진짜 기력 회복에 너무 좋아요. 그렇게 먹으면 뭐 삼계탕이 보통 1000칼로리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나오겠네요. 보통 삼계탕의 칼로리를 높여주는 요인이 찹쌀 또는 밥.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드시고 나서 속이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레시피에도 책에도 삼계탕 레시피를 소개를 해놨는데 속 편한 삼계탕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속을 든든하게 위는 편안하게 양배추 닭백숙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레시피를 적을 때 우리나라 보양식은 대체로 되게 재료가 우수한 데 비해서 칼로리가 너무 높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인데 거기에 주재료 찹쌀밥 대신에 양배추채를 넣으시면 칼로리를 낮추면서 든든하게 함께 드실 수 있어요. 그런 내용 그대로 제가 적어놨네요. 그 책에 보니까 그 해독에 좋은 항산화 식재료도 몇 가지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대표적으로는 브로콜리. 이 레시피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는 브로콜리 식당 가면 쪄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는 게 다였잖아요. 근데 이제 레시피를 하고 나서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식재료를 왜 초고추장이 물론 맛은 있는데 그 당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극적이고. 근데 그냥 드셔도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아까 아주 기본적으로 소금, 후추, 레몬즙, 생들기름 요 정도. 그리고 샐러드에 그냥 넣어서 포함해서 드셔도 되고 샐러드가 생 샐러드, 온 샐러드, 구이, 뭐 볶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네, 응용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브로콜리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어떤 식재료, 살아있는 재료를 드시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작가님의 피부 질환 증상은 뭐 어느 정도 후에 나아지게 되셨나요? 살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3kg를 빠졌어요. 한 절반 이상 빠졌을 때부터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통증들을. 다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불면증, 관절통, 피부, 모발 그 다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 재밌었었어요. 이미 그때부터는 운동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몸이 막 가벼워지니까 뛰고도 싶고 막 잘 안 되지만 스트레칭 막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지금 갱년기 다이어트를 맘먹고 내가 하겠다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도 비추천드려요.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고 몸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음식으로 먼저 조금씩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차면 자연스럽게 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많이 걸으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걷는 게 운동이 안 된다 요즘 막 얘기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인데 우리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미 몸이 너무 많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무겁고 나답지 않고 기분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짜증나는데 억지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볍게 걸으시고 그리고 집안의 환기를 자주 하세요. 하루에 2번 이상. 의외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면 몸에 이 기운을 계속 떨어뜨려요. 그래서 집안에 계시는 분이라면 환기를 자주 창문을 10분 이상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키거나 산책을 밖으로 나가서 10분 이상 산책을 자주 하시고 그런 걸로 그리고 음식 바꾸시면서 최소는 저는 2주 정도만 해보셔도 몸이 변한다 생각하는데요. 정말 조금만 더 이제 집중하시면 뭐 1-2달 정도. 그럼 벌써 바뀌어 있죠. 누구라도.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제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제 다 느낌 오실 거고, 몸에 맞는 또는 환경에 맞는 운동을 서서히 좀 또 시작을 하실 거고, 갱년기 이후에는 근육 뼈 관리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기본이에요. 물 먹듯이 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시작을 음식부터 바꾸셔서 몸에 에너지를 채우고 그리고 건강하게 길게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쫙 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갱년기 레시피가 저는 건강한 시니어의 시작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딱 세팅하는 거예요. 지금 잘 세팅해 놓고 건강한 시니어를 쭉 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요리를 여러 가지를 그래도 해봤다 하시는 주부님들은 금방 잘 하실 거고 남자분들도 아까 안 해보신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책만 보시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고 나 아직 갱년기는 아닌데 그래도 누구에게나 또 그동안 내가 좀 음식으로 건강관리를 좀 못 챙겼다 하시는 분은 누구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후에 이제 근감소증 이런 것 때문에 근육량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인데 고기를 좀 먹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단백질 원 식재료는 뭐가 좋을까요? 전 2가지 추천드리는데 두부랑 친하신 분들이 건강을 좀 잘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두부, 2번째 버섯. 네. 두부가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거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대개는 저도 생각해보면 레시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두부는 된장국 끓일 때 조금 넣는 거 정도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생두부도 너무 맛있고 샐러드 할 때 생으로도 넣고 구워서도 넣고 조림할 때도 하고 두부 구이로 스테이크처럼도 먹고 고구마랑 갈아서 수프로도 먹고 거의 매일 먹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 정말 맛있는 방법의 두부. 2번째는 버섯. 근데 버섯 자기가 갖고 있는 채즙이 있어요. 버섯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버섯을 굽기만 해도 사실 맛있거든요. 버섯 안에 나트륨도 있고 수분도 충분해서 오일이나 물이 없어도 버섯만으로도 맛있는데 버섯을 기름을 두르고 막 볶는다든지 하면 조금 느끼해져요. 그래서 저는 버섯 자체의 맛도 여러분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뭐 비타민C나 유산균, 영양제를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천연 식재료를 바꾸면 이런 유산균이나 영양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 제가 끊었어요. 그게 이제 나 이제 끊어야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레시피를 하면서 제 몸이 변화하고 나서 제가 돌아봤더니 이만큼 챙겨 먹던 영양제를 어느 날 내가 안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거 다 먹고 지금은 먹지 않아요. 음식을 잘 하시면 굳이 필요하실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